이 어제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는데 이거요. 사실은 한동훈은 그 말 한 즉시 탄핵됐어야 돼요. 그 정도로 무례를 넘어서 네. 그러니까 안하무인의 결정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 아까도 했던 이야기 연장성산에 있는 건데 이번 참사가 마약 단속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거 조수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기에 좋구나 하면서 김어준 그리고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발언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동훈 자체는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인데 법무부 장관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대 법무부 장관들 보세요. 정치적 연륜도 좀 있고 법도 좀 알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지들이 정권 잡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정권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러면 쟤 지금 구속 수감돼 있어야 될 고발 사주 등에 관련돼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자가 김어준, 황운하 이런 사람들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호감도 조사를 하면 한동훈이 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도나 발언이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대답을 할 때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새는 것도 모자라서 주제를 비틀어서 상대를 모욕 주는 화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 태도가 국민들한테 다 보이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믿음 처음부터 없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경박스럽게 그지없었고요. 오만합니다. 대통령이 이 XX 발언을 하고 나서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 정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한테 질의했을 당시에 뭐 걸어라 이렇게 막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이 국민들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도 막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아예 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뒷백에는 본인들이 검찰 조직이라는 어떤 뒷백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저는 생각에 잠재되어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마약 단속이 왜 함정 의심을 갖냐면 예전에는 정보 경찰들이 쫙 깔려있던 상황에서 정보 경찰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마약 단속의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자들한테는 마약 단속 나간다는 시간까지 알려주고 10시 반부터요. 네. 그런 짓을 했던 것이 이번 참사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거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황운하나 김어준은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마약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마약 단속이 이태원에서 그 시각에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직업적 음모론자라니 그것도 국회의원 향해서 그냥 낙인 찍히고 프레임이에요. 자기 지지층들한테 황운하나 김어준이 하는 말이 공신력 있어? 어차피 그 사람은 음모론자라던데 함정 의혹 제기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왜 해전마다 있었던 정보 경찰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냐? 마약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쫙 깔려 있으면 아무래도 마약 사범들이 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배치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걸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한동훈 자체가 법무부 장관 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답하면 끝나요. 지가 뭔데 감정이입을 합니까? 네가 선출직이야? 진짜 소통령이라고 하는 유세를 제대로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 아는 기자들은 받아쓰기 잘하는 기자들이겠죠. 내가 불러준 거 쓸 줄 알고 내가 소스 주는 거 쓸 줄 아는 기자들만 알기 때문에 어떤 그 벌어진 일들, 그 다음에 그런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런 의문 제기를 하는 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고 국회의원이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면서 화를 내는 거는 본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찔려서 하는 얘기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찔려서 그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부터 마약과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를 요청을 했는데 안 보냈고 참사 당일 날에도 요청을 했는데 안 보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그리고 사복임 경찰들이 다 거기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경찰들은 그때 당시만이라도 그럼 사복임분 경찰들이라도 어떻게 바로 바꿔가지고 아니 사복임분 경찰들이 그래도 나 경찰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질서 유지하고 하면은 나선다면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참사가 다 벌어진 다음에 뭐 투입됐다라는 언론 보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들은 10시 반에 우리가 출동한다. 그 마약 그 사범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출동한다라고 언론에 하고 기획 보도하는 것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주고받은 거 보면요. 아, 지금 상황이 고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약 단속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마약 단속을 안 하고 그 현장에 바로 우리가 투입을 해서 국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질서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 뭔가 뭐 할 수가 경찰이잖아요.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는 정말로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직업적 깐족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정말로요. 네. 이 깐족거리면서 논조 자체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완전히 논조를 흐린다. 완전히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본인도 수준이 이게 낮을 거라는 거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장난처럼 이것을 아예 그냥 정말 지저분하고 수준 낮은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직업적 음모론자 이것을 꺼낸 것은 아닌가. 전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화법이 이준석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원한 말도 해주고 하는데 한동훈은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깐족되는 말투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검찰 한 줌이죠, 진짜. 검찰의 전체 다 지지 기반은 아니지만 검찰의 권력 기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봉구만 해왔던 애들이 권력의 맛을 보면 있잖아요. 뭐가 사라지냐면 겸손이 사라집니다. 사실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정권을 보이콧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는 고발 사주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가 아이폰 비번을 까지 않음으로써 무혐의 받았을 때 이자가 국회로 아니 법무부 장관으로 왔을 때 국회에서 계속 묻잖아요. 국민의 권리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핸드폰 비번 안 까서 무혐의가 된 자가 한동훈 말고 몇 명이나 돼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이자가 국회의원한테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이 정도 되면요. 한동훈 자체를 갖고 최소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동훈 자체를 탄핵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합리적 의혹 제기를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은 직업적 범죄자. 맞지 않습니까? 그걸 법꾸라지 또는 뭐 법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법 좀 안다는 애들이 빠져나가는 방식인데 자신들한테만 허용되는 거. 비번 까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악용해 먹고 있잖아요. 직업적 범죄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다시 김우겸 의원하고 만났잖아요. 김우겸 의원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대?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건 그 사건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에서 나온 반로입니다. 뭐 이렇게 프로파일러적으로 접근을 하면 범인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졌을 때 거짓말로 시간을 법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그 거짓 진술을 하면 경찰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뭐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동훈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거 한동훈 장관은 이것 또한 무시한 거예요. 그냥 무시했으니까 만약에 진짜 술자리를 본인이 갔다 하더라도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나 핸드폰 이때 가져가지 않았어? 그리고 대통령 같이 갔다고 한다면은 그 일대 뭐 1.2kg인가요? 이거 통신 다 안 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쪽에서 명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수사가 아니죠. 이거 취재했던 언론사에서는 오히려 나 취재한 기자 나 고발해. 차라리 경찰 수사 들어가면은 훨씬 더 낫겠다.
그만큼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뭐가 팩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오직 하면 언론사에서 나 고발해라. 그래서 경찰 수사로 우리가 팩트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같이 국민께 공유하겠다라는 정도까지입니다. 지금 전 차라리 그냥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발할까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하지. 지금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는 지금 점이 가경이죠. 지금 주최자라고 하는 사람 명함이 나왔지. 이세창인가요? 그 명함도 나오고 여기 지금 윤석열 쪽 측에다가 계속 묻고 있잖아요. 동영상 나오면 뭐 승복하시겠습니까?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날 그 시각에 경찰 경호 라인 범위가 그 가게 간판이 없음 갤러리아에서 정확히 1.4km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이 가게로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목소리만 녹취됐으면요 인정 안 할 거예요. 누가 성대면서 했다고 할 거야. 푸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 새끼들이 지금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이고 부끄러운 정권 진짜. 우리나라의 지문 수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갈 정도인데 백골 사체에서도 지문을 찾아내는 곳이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 이세창 씨의 명함에서 그 지문 하나 채취하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아니면 그 술집 되는 술집 고발을 해서 들어가서 경찰이 거길 다 지문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은 한동훈이 오히려 깐족되면서 더 세게 나가는 것이 전 뒤가 구려서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윤석열이 지금 막 경로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대통령 왜 경로합니까 진짜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경찰들 그것도 일선 경찰들을 향해서만 뭔가 뭐 지휘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럼 본인이 그럼 지휘 보고를 내린 것을 누구한테 했는지 밝히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냥 화만 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막 질의하고 그럴 때 언론사들 보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뭐 마약 단속에 치중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몇 개가 나오면은 그 이야기를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정치적 장사석을 채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되면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한테 어떤 질의도 못하죠.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근데 왜 발끈을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일종 화내는 놈이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관계 없으면요 나 그 시간에 청담동 게이트만 해도 그 시간에 집에서 잤다 자기 있었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이야 안 갖고 가면 가명폰 대포폰 갖고 가면은 본인은 집에 있었던 것처럼 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찰이 인파 관리보다 마약 단속에 더 치중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요.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금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요 한동훈 자체 때문에 국회가 중단돼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막말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 막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전 정말 조금 아쉬웠던 건 뭐 시간 지나고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그때 당시에 이걸 좀 세게 민주당 의원들이 좀 하면 더 어땠을까 바로 그냥 탄핵 얘기 팍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입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본인이 뭔가 뒤가 구리면 구릴수록 계속 더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그때는 지금처럼 좀 하지 말고 더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게요. 한동훈이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검찰은 마약 단속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했다 이야기.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을 딱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는 장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검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 마약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지 검찰이 아니다 이야기는 동문서답이에요. 한동훈도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했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러고 있는데 경찰청장까지도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어요? 그 실제로 마약 단속은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등 말고 그 2대 범죄 중에 경제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어서 마약 수사를 자기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수사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수사했던 건 검찰이 아니다 같은 소리. 그거를 경찰력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검찰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정치적 장사 속으로 치부했다 같은 이야기로 동문수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동훈 자세히 보세요. 알고 있는 게 쥐뿔도 없는 자예요. 논리와 팩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략 답은 이렇게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놈들이 지들이야 또. 검찰들. 자. 아이고, 막 속상해요. 지금 무정부가 아닌데 무정부 같은 느낌. 이런 큰 참사가,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은 국민의 목숨을 잃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나 또 허무하게, 말도 안 되게 국민의 목숨을 잃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것도 정부 책임자 같은 그 라인에서는 마약 수사 집중 왜 배치했지? 누가 했지? 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송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일일이 녹취로 나오기 전까지 죄송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정부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 사람의 캐릭터는 계속 이렇게 쌓아질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계속 말장난, 깐족깐족 말장난하는 것으로 계속 논두를 흐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자세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형이 대통령이다? 이거잖아요. 아, 동훈아, 진짜. 네가 선출직이냐? 기본적으로요.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사실상 경찰과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수사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행정 난맥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죠. 이걸 살피는 것이 한동훈이 해야 될 자세예요. 맞아. 공직자의 자세죠. 그리고 애초에 법무부 장관감이 아닌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범죄 혐의자라고. 이런 자를 국민 무시하듯이 법무부 장관으로 올렸던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소통령의 위세를 이용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버럭하고 깐죽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탄핵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탄핵한다고 그래서 무슨 역풍이 있습니까?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 세게 나가야죠. 예. 네, 맞습니다. 역풍 없어요. 역풍 안 부릅니다. 여기에서 무슨 더 이상 역풍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민주당 여기서 저도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지만 우리가 몸조심하고 역풍 고민하면은 오히려 정말로 그때는 국민들한테 미움받습니다. 지금 세게 해야 될 때다. 그 대신 무조건 정쟁을 위해서 세게 아니면 의원 개개인이 내가 한번 좀 튀어보기 위해서 스타가 한번 돼보고자 하는 기회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민주당 내에는 그런 의원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경 대변인의 이야, 저 논리 팩트 폭격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